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국어 지문 분석을 했는데 뭐 비문학이든 뭐든 이게 열심히 해석을 하지, 그지? 열심히 읽어. 근데 이해가 안 돼. 무슨 뜻인지 와닿지도 않고. 자, 그러면 얘만 그러냐? 다 그래.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수업하는 애가 3등급이야. 사회문화가 있어.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어? 해설도 있지. 수능 특강이니까. 요거에 2주를 왜 그래요? 이해를 못하겠대. 그런데 이게 한 10개 정도만, 10개? 5개에서 10개만 하면 다 이해했대. 사회문화를. 근데 얘는 계속 3등급이었어. 그러면 2등급, 1등급 공부법을 모른다는 거야. 2등급, 1등급이 왜 안 돼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아, 이거랑. 그러면 제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있지. 그럼 아니면 모든 학생이 다 그래. 3등급 애들이 3등급에서 4등급 5등급 사이의 아이들이. 자, 3등급에서 5등급 아이들하고, 자, 3등급의 아이하고 1등급의 아이하고 분명히 굉장히 탁월한 얘가 훨씬 더 많이 하거든. 근데 공부 시간이 얘도 10시간 15시간이고 얘도 15시간인데 왜 얘는 더 높지? 얘가 기초 실력이 높으니까. 배경 지식이 많고 기초 실력이 높으니까 얘가 더 빨리 풀어.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똑같거든? 근데 양은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쳤을 때, 그럼 4등급부터 잡으면 얘가 10하면 얘는 20하고 얘는 몇이 할까? 40하고 그럼 2배지. 이거는 2배지. 이건 2배지. 얘는 80회. 그럼 3등급이 볼 때 얘는 4배 공부하는 거야. 시간은 같은데 양은 4배에서 20배 차이가 나. 그러니까 3등급에는 한 달에 한 권을 풀면 1등급에는 한 달에 4권을 푼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이것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고? 첫 번째는 뭐라고? 양이 차이가 나니까, 양이 차이가 나니까 1등급 애들이 경험이 많아.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사례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기억이 많아. 기억이 많으니까 잘 풀어가는 거야. 첫 번째는. 근데 모든 학생들이 거의 같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러니까 시간을 재지 않고 꼼꼼하게 풀어도, 자, 이거는 엄청나게 꼼꼼히 풀었어. 시간을 재지 않고. 그런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몰라. 그러면 3등급 밑에 4등급 5, 6, 7등급 사이 애들은 여기에는 기초 용어를 몰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단어라는 것은, 단어나 개념이라는 것은, 수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본인이 배운 거 70%를 바탕으로, 이거 고등학교 때 이건 배웠어. 이해됐어요? 요 30%는 대학교 1학년 수준 정도야. 그런데 이거를 보면 이거를 스스로 보고 수학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체크할 수 있는, 그래서 수학 능력 시험이거든. 그렇다면 요 70%를 아는 전제로 이건 설명을 안 하고, 이 기초 밑에 있죠. 이 중학과정, 중등과정, 이건 고등과정 기초, 고등과정 중급, 고등과정 고급 하면 여기에서 수능 문제가 나와.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중등과정이나 고등과정 기초, 고등과정 중급을 모르잖아? 그러면 당연히 어떤 문제는 다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시간을 재지 않고 꼼꼼히 풀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단어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단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책을 많이 읽어서 해결하는 애도 있고, 내신을 공부를 반복해서 열심히 해서 해결하는 애도 있고, 너한테는, 야, 너 뭐 하라고 했어? 내가 뭐 쓰라고 그랬어? 응? 뭐 쓰라고 그랬어? 단어 해결하고. 한자어 쓰라고 그래서 너 지금 쓰고 있지? 이게 가장 책 읽는 것보다 더 빨라. 이 한자어를 쓰면서 내신하면 모든 기초 공부를 어느 정도 다 마무리할 수가 있어. 그래서 단어가 부족해서 무슨 소린지 모르는, 그죠?
이제 문제를 풀어 맞춘 학생이 천재가 아니고, 그죠? 천재는 지능이 뭐 0.2%, 2% 이내인 애를 천재라고 그러고, IQ가 150 이상을 천재라고 하는 거고, 천재성이 있다는 거고. 근데 3번, 단어를 아는데도 모른다. 그러면 이 단어, 이렇게 얘기했거든. 뭐, 어떤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그랬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무슨 뜻인지 알아? 이런 것처럼 단어와 단어로 문맥을 만들었는데 요 사이 있지, 이 연결고리. 여기에 이 글자와 글자 사이의 의미, 이거 뭐라고? 행간의 의미.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이 있지. 그러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을 다 연결시키는 게 여기 생략된 요걸 행간, 문장과 문장의 의미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글자 구절 사이의 의무나 행간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야. 행간의 의미. 왜 행간의 의미는 뭐냐? 똑같은 상황이야. 이렇게 단어를 모르고 그 단어를 연결한 글자 구절에 예시가 별로 없다는 거야. 자, 이런 얘기야. 네가 러시아어를 하나를 외웠어. 근데 단어만 외웠어. 그걸 말할 수 있어? 못 말해. 왜 그러면 사과를 먹는다. 우리도 외웠지. 사과를 때린다. 외웠냐? 써보니까 그런 거 안 썼지. 사과를 죽인다. 하는 것도 안 썼지. 이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 대상을 사용하는 활용 자체를 모르게 되면 이거 해석 못하는 거야. 행간앱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주변을 읽으면서 문맥으로 유치를 해야 돼. 그러면 문맥은 뭐냐? 문장의 흐름이라 그래. 주어, 목적어, 서술어, 전체의 주제의 흐름으로 상황을 보면서 유출을 해야 돼. 그러면서 육하 원칙을 구성하면서 논리적으로 이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똑같아. 단어는 단어. 그러면 단어는 뭐를 기초적으로 해야 돼요? 단어. 그러면 기본 이론, 학습 용어, 시험지에 출제되는 용어, 비문학에 자주 출제되는 용어, 이런 단어를 공부해야 돼. 그래서 내가 심심할 때마다 단어 이거 봐야 돼 하면 밑줄 치고 보고 버려 그러지.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이걸 철저하게 마스터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글자 구절이나 행간의 의미라는 것은 교과서를 정독해야 돼. 교과서는 흐름이 나오고, 그치? 행과 행상계를 촘촘하게 적당하게 만들어서 흐름을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줬어. 그래서 교과서를 가끔가다 맨날 가끔가다 읽어봐야 된다는 거야. 교과서 흐름이 기준이 되니까. 그지? 4번. 자,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데, 또 이걸 왜 이해를 못하냐? 자, 이해 못한 부분을 표시를 해놔야 돼. 표시를 한 다음에, 누가 동영상을 설명을 해주면,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되잖아. 그지? 동영상을 자세히 설명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느 부분이, 이 표시된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자꾸 고민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표시는 안 해놓고, 이해되면 그냥 넘어가니까, 본인이 어떤 부분을 모르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애들이 계속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문제 낼 때 이렇게 써요. 자, A라는 게 수치가 70이야. 그럼 A가 아닌 건 몇이야? 30이야. 이걸 안 써줘. 행간의 의미야. 자, 그러면 B라는 게 40이야. 그러면 B가 아닌 건 몇이야? 60이야. 그러면 30하고 60%니까, 그런데 이거는 30%고 이게 60%면 이 가운데는 몇 프로야 돼? 45야 되는데 평균이 40이었어. 그지? 단순 평균이면 이거 두 개 합치면 40이야. 45야 되는 40이었어. 그러면 이거는 10, 이거는 20, 이게 30이니까 몇 대 몇이야? 50, 60이니까 1대 2지. 거리가. 그렇다면 이 30 인원이 더 많으니까 평균이 이쪽 40으로 쏠린 거지. 맞죠?
그러면 인원이 여기가 30분 2고 여기는 인원이 1이야지? 이거 하나도 안 알려줘. 이 30하고 60인데 평균이 45예요. 이렇게 가르쳐 준 다음에 A, B의 인구의 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이렇게 문제 내거든. 이거 수학이잖아, 수학. 그치? 이걸 문장으로 말로 설명을 해놨어. 자, 그러니까 이 70하고 40을 주고 나머지를 당연히 생각하고 이거 비율에서 40이면 45니까 몇 대 몇이고 생각하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뭐라고? 이 지렛대 원리라든가 수학의 비례식이라든가 그지? 이런 거에 뭐가 있어야 돼?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 배경 지식이 복잡하던 게 아니라 교과서 내에서의 배경 지식. 이걸 모르면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5번은 뭐라고?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 배경 지식. 그러니까 교과 과정 내에서 그걸 읽어낼 수 있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과목간에 크로스든 뭐든. 단어는 기본 영어 학습 용어하는 거고 문맥을 위해서 교과서 읽어보고 3번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문장을 치고 그 문장 구조를 연결해서 해석하는 걸 인강을 주의해서 듣고 선생님 수업을 주의해서 듣고 본인의 문제점 내가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해 안 된다고 써놓으면 그걸 개선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고 4번 그래서 뭐를 해야 돼? 전반적으로 내신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고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게 비문학이 나왔는데, 이게 경제가 나와. 그럼 경제 한 번도 안 배운 애들도 있거든? 학교 내에서. 어? 그럼 경제에 여기서 수요 공급 나오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나오고 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줘, 낯설은 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또 알아야 될 게 있지. 그건 설명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거 못 알아들어. 어떤 애는 철학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 작년에 뭐가 나왔냐? 컴퓨터가 나왔거든? 컴퓨터? 뭐가 나왔냐면 서버에서 저쪽 컴퓨터 보면 이렇게 메인 여기다 이렇게 들어오면 링크 분배하는 이렇게 뼈 쪽인 거 있지? 여기서 받아가지고 컴퓨터 여기서 이 노트북 하나 둘 셋 네 개를 쓰거든? 응? 그러면 여기는 주소 있지 주소 IP 주소 IP 주소가 뭐 357 이렇게 되면 이거는 357 01 357 02 357 03 04 이렇게 받는 거거든? 점 찍고 01, 02, 03 이렇게 만약에 이걸 모르잖아? 배경 지식이 없으면 도대체 감당이 안 돼.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읽어도 읽어도 이해 안 돼도 6번은 이해 안 돼도 문제는 풀 수 있어. 요 문장이 요 문장이구나 해서 유사하구나 하고서 이해 안 돼도 왜? 주변은 다 알아. 주변을 알기 때문에 확인해보니까 이거랑 이거랑 연결되는구나 하고 국어는 풀 수 있거든.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것도 있거든. 근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 이렇게 풀면.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국어 분석, 국어든 사회문화 해설이든 영어 해설이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첫 번째 단어 몰라. 두 번째는 교과서 이렇게 읽는 능력으로 책 읽는 능력으로 문맥 흐름을 못 잡아. 세 번째는 자기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장을 안 해. 네 번째는 내신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못해서 배경 지식이 부족했어. 다섯 번째는 그거를 그냥 읽지 않고 하나하나 이렇게 읽으면서 끊어서 요거랑 그 위에 단어는 뭐구나 아래 단어는 뭐구나 이렇게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읽는 방법을 몰라. 어떻게 잘라서 분석해서 읽어야 되는지 분석해서 비교하면서 읽는 방법을 몰라. 예를 들어서 수학을 하는데 아이들이 질문을 해. 쌤 여기서 여기 내려가는 걸 모르겠어 이렇게. 그럼 과정을 이해 못하는 거지 꼼꼼하게 읽어도. 그러면 내가 이거랑 요거랑 같지? 네. 요거랑 요거랑 같지? 네. 그러면 요거랑 요거만 변한 거네? 네. 그러면 요걸 이렇게 거꾸로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막 해보더니 네 그래. 그랬더니 알겠대. 여기 가는 거. 이해했어요? 이런 것처럼 과정을 비교하면서 보는 걸 몰라. 그러니까 수학 문제 같은 거 증명 문제 이렇게 과정에 계속 이렇게 내려가거든. 쭈르륵 증명 과정하면서 이거 네모칸 치거든. 그러니까 분석해서 비교하면서 읽을 줄을 몰라. 분석, 비교하면서 1대1 대응시키면서 이게 부족해서 또 안 돼. 이해됐어요? 자, 6번
이렇게 단어, 문맥, 인강, 배경지식 비교해서 읽는 법 몰라? 그러면 6번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본인의 그 나름대로 생각도 있을 거 아니야. 모르는 부분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하고 그치? 어떻게 이해 안 되는지. 자, 아주 몰라. 이해가 안 돼. 오해를 해. 다 다른 문제거든? 아주 몰라. 이해가 안 돼. 이게 도저히 감도 못 잡아. 이거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이거는 뭐라고? 이렇게 해서 오해를 해서 자꾸 꼬였어. 라는 상황이 다 다른 상황이라 이걸 체크해 놓고 이걸 부분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이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이 무엇을 찾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모르는지 자꾸 말로 표현해 봐야 돼. 자, 그러면 정리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뭐 모른다고 그랬어? 단어 모른다고. 그래서 이런 거 대조와 비교와 대유와 비유와 이 차이를 말해봐라. 그럼 못해. 이게 쉬운 거 같으면서도 오래 걸려. 그럼 교과서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맥을 흐름을 보라 그랬더니 교과서 안 보고 그냥 참고서부터 하고 문제만 냅다 풀어. 그래서 발생한 거고. 문제점을 자꾸 체크를 한 다음에 인강을 듣든지 해야 되는데 책을 먼저 보고 인강 보라고 했는데 인강부터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제 공부법 나오잖아. 단어 중시해라. 교과서 봐라. 책을 먼저 보고 모르는 법을 체크하고 인강 들어라. 그지? 내신으로 배경 지식을 공부해라. 만약에 경제를 전혀 모르면 경제 요점 정리라고 보고 한번 공부해야 되거든. 근데 하나도 요점 정리도 안 보고 계속 모르겠다고만 해. 그 부분만 가르쳐달라면 또 다른 부분 나오지. 그 다음에 읽기를 꼼꼼하게 이렇게 맞춰서 문장하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를 보면 문제가 길잖아. 근데 해설도 길잖아. 그럼 해설을 그렇게 공식이나 개념별로 나누면 여기에 문제가 이렇게 쭉 길게 써있는 걸 이렇게 끊으면 하나, 둘, 셋, 넷 하면 요 부분은 여기, 요 부분은 여기, 요 부분은 여기, 요 부분은 여기. 어떤 책은 이렇게 문제하고 해설하고 딱딱딱딱 비교표처럼 만들어 놓은 문제집도 있다고. 그래서 끊어서 읽어야 되는데 이게 비교 분석이 안 되는 거야. 봐봐. 국어도 1:1 대응이라고 내가 그러거든 항상. 그랬더니 애들이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말고 여기에 나누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으면 이 단어와 관련된 단어는 뭐야? 그럼 이거요. 이거는 이거요. 그럼 이거는 없어요. 아니 여기 있어. 이거는 요거요. 그럼 이거랑 관련된 그 위에 여기 있어요.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의 관련성을 분석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이게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체크를 해야 그거를 전문가들 보든지 국어 선생님이 보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방법이라도 알려줄 수 있지. 그냥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정말 힘든 게 뭐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 모르면 1부터 가르쳐야 돼? 뭐 모르는데? 나 쌤 여기서 너도 보고 놀라지? 질문하면 다 대답해주지? 맨날 물어보고. 그러면 하나도 모르겠다면 1 더하기 1부터 가르쳐야 되네. 1은 1개야. 그 다음에 2야. 이렇게. 자기 모르는 거를 확정하는 건 자기가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내가 그랬지. R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정이 돼야 이 R을 깨고 날아가면 새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불의로 이거 모르겠다고 톡톡톡 쪼줘야 요 부분을 깨주는 거거든. 그래서 새가 나오는 거거든. 이렇게 새가. 여기서 자기가 여기서 톡콕콕콕 찌면 여기만 깨줘야 돼. 그게 줄딱동시야. 네가 톡톡톡 안 쪼면 그냥 깨면 후라이 돼. 강압이요. 요 부분 톡톡톡톡 치주면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을 때려주면 네가 탁 깨고 나오면 네가 공부한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효과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소하면 어떻게 해야 돼? 무엇을 모르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쓰는 거야. 이게 오답 정리야. 이 오답의 이유를 쓰고 그 이유를 쓰고 이걸 개선하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이런 게 오답 정리인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오답 정리 안 하고 누적되면 이렇게 돼. 돌파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알겠어요? 응? 자, 네. 어쨌든 이거 외에는 이걸 갖고 와야 된다니까? 뭐 어느 부분이 막혔는지 그럼 분석해 줄 수 있다니까. 이런 부분은 남들이 몇 프로 막히고 왜 막히고 어떤 단어 때문에 막히고 분석 줄 수 있는데 뭔지 모르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면 수학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는. 오케이? 구체적으로 질문은. 수고하셨습니다.